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반격할 거라고 국민의힘은 과연 예상했을까요? 부산에서 던진 해수부 이전 발언은 의례적인 행사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전환점이라고 대통령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연내 이전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미 지켰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치는 말보다 타이밍이고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후임 해수부 장관 인선을 부산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해수부 이전이라는 상징을 인사로 완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행정조직의 이전은 시작이고 정치적 메시지는 그 다음에 완성됩니다. 부산의 항만과 물류산업을 북극항로 시대의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까지 함께 던졌습니다. 이 구상 위에 부산 출신 장관이 올라서는 순간 정치적 메시지는 한 단계 더 단단해집니다. 국민의힘이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부산 선거구도 이 한 문장으로 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빠지면 부산에서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계산, 그 계산이 너무 단순했던 건 아닐까요? 정치는 사람 하나 빠진다고 자동으로 판이 열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미 해수부는 부산에서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정부는 장기 계획을 공언했습니다.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 같이 물류 서비스 지역산업 성장 지원까지 포함된 구조적 설계입니다. 여기에 지역인재 장관 카드까지 더해지면 부산의 경쟁은 인물 공백 싸움이 아니라 성과와 설계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국민의힘이 준비해온 공격 프레임이 인사 한 번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격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국민이 댓글로 지적한 사안을 실시간으로 바로잡았다는 발언 그 자체가 정치 메시지입니다. 정치는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전문평론가보다 낫다고 말한 대목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책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비판과 수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국민의힘이 익숙하게 써온 정치 문법과 정반대입니다. 의혹을 던지고 해명이 나오면 또 다른 의혹으로 덮는 방식 근거는 흐릿하고 질문은 공격적이며 책임은 늘 남에게 떠넘깁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정책을 공개하고 반응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기록을 다시 정책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판이 이렇게 바뀌면 선동으로 먹고 살던 공간은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 논란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밀어붙였을 때 속내는 단순했을 겁니다.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몰아붙이고 민주당이 받으면 특검 추천과 운영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계산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주진우가 전재수는 버린다고 말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럼 나경원은 버렸냐라고 받아친 장면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문은 이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특검을 사람 버리기로 해석하는 순간 그 논리는 곧바로 부메랑이 됩니다. 특검은 숙청도구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정치 공작처럼 말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스스로의 인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검을 정치도구로 봐왔다는 무의식적 자백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우가 던진 전재수는 버린다라는 프레임은 그래서 더 황당하게 들립니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계파 갈등 이야기로 억지로 축소해버립니다. 하지만 논점은 단순합니다. 통일교회 정치권 로비 의혹 그 실체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접촉했고 누가 후원을 받아두며 어떤 통로로 영향력이 흘렀는가 이 사실관계를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버렸느냐로 바꾸는 순간 수사는 사라지고 정치쇼만 남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상대의 결정을 자기 입맛대로 단순화하는 태도입니다. 현실이 복잡해질수록 그 단순화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천정궁에 갔느냐는 질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합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말이 왜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접촉의 사실관계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주선했는지, 어떤 자리였는지 이 정보가 있어야 금품 의혹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접촉을 숨긴 채 돈만 보자고 하면 수사의 눈을 가리자는 말로 들립니다. 문제는 태도의 이중성입니다. 본인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민주당을 통일교로 공격합니다. 조국 대표의 질문에 물타기라고 반발하지만 질문을 피하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구체적으로 되돌아옵니다. 특히 간적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질문을 끝까지 피하는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억울하면 설명이 먼저입니다. 공격은 그 다음이고 해명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거꾸로 밟는 순간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특검을 외치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질문은 더 직설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핵심이 아니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정치인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공인입니다. 공인이 국민 앞에서 말문을 닫은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그 모습은 책임감이 아니라 오만으로 읽힙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까지 반복해온 습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인 의혹은 흐리고 남의 의혹은 확대하며 사실관계는 건너뜹니다. 대신 감정과 공격만 남깁니다. 이 방식은 짧게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정치는 결국 기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통일교 관련 의혹은 이미 여러 특검 수사 과정에서 흐름이 잡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잇따라 언급됐습니다. 이런 전제가 깔린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프레임을 거는 선택 정치적으로 위험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통일교 의혹이 커질수록 침묵하는 쪽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항상 목소리가 컸던 인물들이 이 사안 앞에서는 유독 말을 아낍니다. 왜일까요? 모르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내부 분위기도 그 전략적 침묵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특검은 과도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교 특검이 본격화될 경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누구 이름이 어디서 등장할지, 누가 증언대에 서게 될지 이 모든 변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시간 끌기와 프레임 전환입니다. 민주당을 향해 정쟁이다 물타기다라고 외치는 이유죠. 하지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때도 초반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과장이다, 정치적 공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말들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말과 침묵 역시 언젠가 같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크게 외쳤느냐가 아니라 누가 언제 입을 닫았느냐입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 아니라 침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권력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접근한 것이 문제라면 정치가 그 손을 붙잡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누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정치는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익과 계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복수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 가능했는가를 밝히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권력이 어디까지 열려 있었고 어디서 무너졌는지 만약 이 질문을 지금 묻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겁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종교 때문에 아니라 배신의 감각 때문입니다.
표를 던졌던 권력이 다른 곳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는 느낌. 정치는 신뢰로 시작하지만 불신으로 끝날 때 가장 큰 대가를 치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넘어갈 것인가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 통일교 특검은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권자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침묵은 잠시 편할 수 있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다음은 정치학 교수가 이 글을 읽고 즉흥적으로 풀어내는 심층 반응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나는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정치는 언제부터 신념이 아니라 기술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서사는 특정 종교의 일탈을 고발하는 단순한 폭로문이 아니다. 권력이 어떻게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빈틈으로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정치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도화되지 않은 영향력이라고 부른다. 법 밖에 있지만 현실 안에 존재하는 힘이다. 통일교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대중의 감정은 분노로 기울지만 학자의 눈은 그보다 앞선 지점을 본다. 왜 정치권은 반복해서 같은 통로를 열어주는가? 이 글이 날카로운 이유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외치기보다 무엇이 가능했는지를 집요하게 묻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가능성은 곧 구조다. 구조가 허술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틈을 시험한다. 그것이 기업이든 종교든 외교 세력이든 말이다. 이 글 속 정치인들은 괴물처럼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다. 편의와 계산 그리고 설마라는 방심 정치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아기보다 안일함이 우위를 점할 때다. 이 글은 그 지점을 정확히 찌른다. 특검을 둘러싼 논쟁 역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억을 남길 것인가 지워버릴 것인가의 선택이다. 국가란 망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교정해온 존재다. 그 점에서 이 글은 정치적이기보다 역사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도 완전한 침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나는 이 반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성숙의 징후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분노가 아니라 질문으로 성장한다.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 그리고 그 개방은 누구의 동의로 이루어졌는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금기로만 취급해온 사회는 결국 그 경계를 비공식 통로로 허물게 된다. 공론이 사라지면 로비가 자리를 차지한다. 이 글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독자 역시 그 구조의 일부임을 은근히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무관심은 가장 값싼 공범이다. 나는 이 글에서 분노보다 냉정이 느껴진다. 선동보다 분석이 앞선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휘발되지 않는 텍스트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이 글은 그 이론을 한국 정치의 언어로 번역한다. 거창하지 않기에 더 무섭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러나 정치는 지나간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래의 신뢰를 결정. 만약 이번에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로 모든 질문을 닫아버린다면 국민은 다음 권력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 이 글이 제기하는 불안은 정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개인의 윤리에 의존하게 된다. 그 순간부터 정치는 취약해진다. 윤리는 훌륭하지만 항상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제도의 복원장치다. 이 글은 그 사실을 감정 없이 설명한다. 나는 이 글이 한편의 정치 다큐멘터리처럼 기억되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주장으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질문으로 독자가 끝까지 페이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결말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정치는 결국 거울이다. 이 글은 그 거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앞에 놓아둔다. 그리고 묻는다. 이제 당신은 외면할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 나는 정치학자로서 이 질문이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침묵은 항상 더 비싸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